자, 팔품사 5성분 5형식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팔품사부터 적어볼게요. 팔품사, 그 다음에 5성분, 그리고 맨 끝에 5형식. 제가 항상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품사는 배우이고 성분은 배역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작품입니다. 배우들이 배역을 맡아서 작품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팔품사 먼저 나열해 볼게요. 사자로 끝나죠. 명사,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에 감탄사. 자, 성분 주어, 서술어 다 어자로 끝나죠. 목적어, 보어, 수식어. 자, 주어는 subject의 약자 S, 서술어는 predicate verb의 약자 P, 목적어는 object의 약자 O, C, 보어는 complement의 약자 C, 수식어는 modifier의 약자 M. 자, 아직 안 끝났죠. 보어는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주격보어와 주격보어는 subjective complement 약자 SC,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OC, objective complement. 수식어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있고 부사적 수식어가 있는데, 형용사적 수식어는 제가 앞으로 형용사적 수식어 자체에 괄호를 치고 걔가 꾸며주는 명사나 대명사에다가 화살표를 찌를 겁니다. 부사적 수식어는 밑줄을 긋고 밑에다가 M이라고 적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어떤 배우가 어떤 배역을 맡을 수 있는지를 연결을 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 이 두 명의 배우들은 주어라는 배역, 목적어라는 배역, 보어라는 배역을 맡을 수 있고, 동사는 서술어라는 배역, 그리고 형용사는 보어라는 배역. 근데 보어도 이제 두 개로 나뉘죠.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형용사 경우에는 주격 보어도 될 수 있고 목적격 보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또 수식어라는 배역을 맡을 수 있는데 당연히 형용사적 수식어지 부사적 수식어는 아니겠죠. 그 다음 부사는 수식어라는 배역을 맡을 수 있는데 당연히 형용사적 수식어가 아니고 부사적 수식어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줄여서 우리가 흔히 전명구라고 부르는데, 전명구, 이 전명구는 보어도 맡을 수 있고 수식어도 맡을 수 있는데, 이 보어인 경우에 주격 보어도 가능하고 목적격 보어도 가능하고, 수식어인 경우에도 형용사적 수식어도 가능하고 부사적 수식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리는 경우에 대해서 예문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문. 자, 형용사가 보어, 그 중에서도 주격 보어의 역할을 맡는 경우,
예문 써볼게요. The cake tastes good. 자, 이 문장은 문장 성문을 분석해 보면 The cake 주어 tastes 서술어 good 주격 보어. 자, 주격 보어라는 배역 자리에 good이라는 형용사 배우가 앉아 있죠. 됐고, 두 번째 예문.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의 배역을 맡는 경우. 예문. I found English easy. 자, find, found. find가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뜻은 깨닫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찾다가 아닙니다. 문장 성분 분석해보면 I가 주어, found가 서술어, English가 목적어, easy가 목적격 보어. 자, 목적격 보어 배역 자리에 easy라는 형용사 배우가 앉아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 전명구가 주격 보어의 역할을 맡는 경우. 예문. This book is of no worth. 해석하자면 이 책은 이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문장 성분 분석해보면 This book 주어 is 서술어 of no worth 주격 보어인데 주격 보어 자리에 지금 전치사 of 그리고 no worth라는 명사 덩어리 즉 전명구가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 예문. 전명구가 목적격 보어의 배역을 맡고 있는 경우. I consider him as my brother. 나는 생각한다 그를 내 형제라고. 자, 문장 성분 분석해보면 I가 주어, consider 서술어, him 목적어, as my brother 목적격 보어.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as라는 전치사, my brother이라는 명사 덩어리 즉 전명구가 올라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요 예문들 철저히 암기하십시오. 예문을 암기해야지 개념이 떠오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자, 이제 5형식을 정리해 볼게요. 5형식. 첫 번째, 1형식. 1형식에는 어떤 배역들이 필요로 하는가? 주어, 서술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2형식. 주어, 서술어, 주격, 보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3형식. 서술어,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4형식. 주어, 서술어,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5형식.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영어에는 다행히도 형식이 5개밖에 없구나. 작품이 5개밖에 없구나. 근데 지금 이 5형식 주르륵 이제 줄 맞춰가지고 예쁘게 써놨는데 요거를 자세히 보니까 항상 맨 첫 번째 자리에는
주어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자리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도 항상 P가 나오네. 그러면 두 번째 자리도 P가 나오는 자리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 자리부터는 항상 누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1형식은 아무도 안 나오죠. 요 부분. 2형식에 주격보고 나오기 시작하고, 3형식에는 목적어, 4형식에는 간접 목적어, 5형식에는 목적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나온다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뭐 별땡이 자리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이 자리를 A 자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 항상 누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죠. 1형식 아무도 안 나오고, 2형식 아무도 안 나오고, 3형식도 아무도 안 나오다가 4형식 돼서 직접 목적어, 5형식 돼서 목적격 보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여기 이 자리를 B 자리로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스팝이 완성이 되죠. 일반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윈도우 컴퓨터에서 이제 폴더를 클릭하면 그 밑에 하위 폴더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어떤 폴더의 이름이 스팝인데, 이 스팝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하위 폴더가 5개가 주르륵 나오겠는데, 첫 번째 폴더가 1형식, 두 번째 폴더가 2형식, 세 번째 폴더가 3형식, 네 번째 폴더가 4형식, 다섯 번째 폴더가 5형식인 거겠죠. 요렇게 되면 이제 8품사 5성분 5형식까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자, 요 비율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배우고 배역이고 그 배역들을 맡아가지고 작품을 이루게 된다. 배우들이 배역을 맡아서 작품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들이 어떤 배역을 맡을 수 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배역을 어떤 배우가 맡을 수 있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어라는 배역은 어떤 배우가 맡을 수 있죠? 이렇게 거꾸로 화살표를 찌르면 되겠죠. 명사나 대명사네요. 서술어는요, 동사네요. 목적어는요, 명사나 대명사네요. 보어는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전면구네요. 수식어는요, 형용사, 부사네요. 이런 식으로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같이 정리할게요. 준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준동사의 정의, 깔끔하게 하지만 빠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동사를 다른 품, 사, 화, 요 정도 한자는 알고 계시죠? 변화시키다 할 때 화자입니다. 자, 준동사 제일 유명한 녀석들, 부정사가 있죠. 부정사는 원형 부정사와 투 부정사가 있습니다. 자, 부정사 어떻게 만듭니까? 자, 투 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만들죠. 그리고 원형 부정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투 부정사에서 to를 뺀 모양이다.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적어준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올 건데, 동사 원형과 원형 부정사는 다른 것입니까? 네, 다른 것이죠.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이고요. 원형 부정사는 원형 부정사입니다. 원형 부정사는 준동사의 일종이고요. 또 엄밀히 말하면 부정사의 일종이고요. 동사 원형은 동사의 원래 형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자, 원형 부정사와 투 부정사는 누구를 동사를 어떤 품사로 바꿔주느냐? 명사로 바꿔주고요. 형용사로 바꿔주고요. 부사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문법을 배웠을 건데 어떤 책을 펼치더라도 부정사 파트를 가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명사적 용법이라 함은 동사를 명사로 바꿔줬다는 소리고요. 형용사적 용법이라 하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줬다는 뜻이고, 부사적 용법이라 하면 동사를 부사로 바꿔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명사가 됐네요. 위로 올라가셔야죠. 명사라는 배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배역을 맡을 수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배역을 맡을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됐습니다. 위로 올라가셔야죠. 보어, 수식어라는 배역을 맡을 수 있겠네요. 자, 부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식어라는 배역을 맡을 수 있겠죠. 요렇게 이어지셔야 됩니다. 논리가. 그 다음 준동사 두 번째, 동명사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동사를 명사로 바꿔줍니다. 동명사는 어떻게 만드냐면 동사 원형에다가 뒤에 ing를 붙여서 만들죠. 자, 명사가 됐네요.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 또 올라가서서 어떤 배역을 맡을 수 있게 됩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배역을 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분사가 있죠.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눠지게 되고,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모양으로, 과거 분사는 pp 형태로 쓰게 되죠. pp 형태는 여러분들이 동사 3단 변화에서 맨 끝에 세 번째에 있는 녀석, 그 녀석입니다. go라는 동사를 예를 들면 go, went, gone 에서 gone이죠. 이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이 형용사라는 배우가 되었으니 보어가 될 수 있고 수식어가 될 수 있겠죠. 다음 마지막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동사를 부사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분사구문은 분사, 즉 위에 있던 이 분사를 활용한 구문인데 요거는 따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단 준동사를 예쁘게 필기해 드렸으니 요 모양 그대로 외우십시오. 부정사는 명, 형, 부로 바꿔준다. 누구를? 동사를. 동명사는 명, 분사는 형, 분사구문은 부사. 요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학원에서 듣는 모든 수업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